자, 안녕하세요. 자, 성내중학교 2학년 역사입니다. 사실 첫 시간에는 제가 항상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수업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 다음에 시험이나 평가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점수를 줄 건지, 그 다음에 그럼 시험은 어떻게 치는지, 그리고 또 여러분 꼭 중요한 거 있잖아요. 수행평가. 이건 어떻게 치는지 제가 이걸 항상 첫 시간에 안내를 하고 가는데요. 문제가 뭐냐? 우리가 지금 만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자세한 거는 다 안내는 못 드리고 첫 시간에는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우리가 앞으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지만 안내를 하고 바로 원래 수업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는 이미 이전에 다 받았죠. 자, 수업을 들을 사람들은 교과서를 꺼내 두시면 수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과서만 가지고 수업을 들으면 좀 내가 너무 하는 게 없고 듣기만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습지를 게시판에다가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학습지 활용해서 수업을 듣겠다 하는 사람들은 교과서와 함께 학습지를 펴놔도 되고, 프린터가 없어요 하는 사람들은 노트에 필기를 해도 좋습니다. 자, 사실 학습지는 어떻게 쓰는지 조금 더 크게 보겠습니다. 자, 이 학습지를 보면 빈칸이 나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자, 수업을 들으면서 중간중간에 필기되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 빈칸을 채우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원래는요, 이 빈칸을 다 여러분이 잘 채우면 여기 확인 도장란에다가 제가 도장을 찍어 드립니다. 도장을 다 받으면 수행평가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당장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수업을 들으면서 중간중간에 시간이 날 때 빈칸을 잘 채워 가시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간단하게 수업 안내는 이렇게만 하고요. 바로 수업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단어는 문명의 형성과 고조선의 성립. 참 어려운 말인데 우리 이렇게 하기보다는 일단은 간단하게 첫 시간에 뭘 할지부터 알려드리고 가야겠죠. 자, 여러분, 우리 역사라는 과목 살면서 한 번도 안 배워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들어는 봤지, 그치? 들어는 봤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역사가 그럼 뭐야? 라고 물어보면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시간에는 일단 뭐부터 할 것이냐, 역사란 무엇이고 우리가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재미가 없지만 요거를 알고 가야 이 다음에 수업 내용이 이해가 되니까 좀만 찾고 첫 번째 시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역사가 여러분 뭡니까? 알고 있어? 네,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역사는 옛날 일입니다. 그렇죠? 옛날 일. 옛날 일인데 그럼 옛날 일이면 다 역사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볼게요. 자, 여러분 옛날 일이라고 하면 여러분 뭐 어제 한 일도 옛날이죠. 그쵸? 그럼 어제 여러분 뭐 했는지 생각해 봅시다. 일어나고 일어났겠죠. 그쵸? 어제 하루 종일 잠은 안 잤지. 그치? 그 다음에 게임하고 밥 먹었어. 아마 대부분 다 했겠죠. 뭐 게임은 안 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밥은 다들 먹었겠지. 그치? 그 다음에 폰하고, 이거는 안 한 사람 없겠네. 그치? 뭐 안 한 사람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간식 먹고 잠자고 TV 보고. 자, 이게 어제 한 일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사는 옛날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어제 했던 이런 것들 다 역사야? 다 역사?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제 내가 일어나고 잠자고 TV 보고 이거를 역사다 라고 얘기해가지고 역사책에 쓰거나 이야기하는 사람 별로 없겠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역사는 무엇인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옛날 일은 보통 이런 경우, 독립운동하는 거. 독립운동 뭔지 알죠? 모르면 배우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뭐 로마, 프랑스, 좀 어렵지만 어쨌든 뭔가 좀 대단한 사람들이 뭔가 한 것 같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로마가 두 번이나 들어가 있네. 고조선 같은 것들. 뭔가 어디서 들어본 이름들. 이런 되게 대단한 먼 옛날의 일들만 역사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고 가자면 다 역사입니다. 다 역사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랑 좀 다르지, 그치? 그래서 역사가 뭔지 잠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똑똑한 사람들이 열심히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역사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역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역사들이 과연 무엇인지 이 똑똑한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역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어제 내가 밥 먹고 폰하고 잠자고 TV 보고 뭐 이랬던 여러 가지 그냥 일들을 줄줄줄줄 그냥 나열해 놓은 것들, 그런 역사를 우리가 사실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제 뭐 했는지도 다 역사입니다. 그렇지? 그런데 사실 그거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고 알아도 별로 의미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왜? 내가 어제 휴대폰하고 내가 어제 밥 먹고 이거 여러분한테 실컷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역사 옛날 일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 여러 옛날 일들 중에서 몇 가지를 뽑아가지고 의미 있는 걸로 만들어 놓습니다. 만들어서 그거를 책이나 뭐로 써 놓습니다. 그렇죠? 그런 역사를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기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둘 다 역사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밥 먹고 뭐 한 것도 역사고, 뭐 예전에 이 땅에 있었던 일들 중에 몇 개를 뽑아가지고 고조선의 역사, 조선의 역사라고 하나 써놓은, 책으로 써놓은 것도 역사입니다. 알겠죠? 둘 다 역사란 말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 조금 더 사실과 기록을 구분해보기 위해서 일단은 우리가 그러면 사실과 기록을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지 사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학습지 잠깐 정리해보고 갈까요? 아니면 뭐 노트에다 필기를 해도 좋습니다. 알겠죠? 자, 역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과거에 일어났었던 사실, 그 다음에 하나는 과거 사실에 대한 기록이구나 라는 내용을 알 수가 있다는 거, 요거 하나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 퀴즈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2019년 3월 1일에 교사 이재희가 성내중학교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작년에 성내중학교에 왔거든요. 자, 이거는 사실이야, 기록이야. 이거 작년에 그냥 있었던 일이죠. 그쵸? 그냥 있었던 일입니다. 이거는 잠시만요. 이건 그냥 사실입니다. 사실. 자, 유럽에 퍼진 흑사병은 인류 사회에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흑사병은 전염병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 같은 그런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여러분, 코로나 걸려가지고 여러분의 생활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죠. 많은 것이 바뀌었잖아요. 그치? 학교도 안 가고 있고, 맨날 친구로 놀고 있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 그럼 이거 사실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많은 것을 써 놓았다. 많은 것이 바뀌었다. 라고 여기 써 있어요.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대. 여러분, 많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게 뭔데? 몇 개가 많은 거야? 하나? 두 개? 아무도 모르죠. 그쵸? 그래서 이 많은 것은 당신 생각입니다. 그죠? 당신 생각이란 말이야. 여러분의 의견이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 기록이라고 부릅니다. 기록. 이해되죠? 자,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자, 2020년 4월 16일부터 중학교 1, 2학년들의 온라인 수업이 시작된다. 이게 사실일까 기록일까? 여기 의견이 없죠? 이거는 사실입니다. 사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4월 16일이 시작이 됐는데 안 들을 수도 있어. 근데 안 들을 수 있지만 그건 자기가 그냥 안 듣는 거고 시작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록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사실.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3.1운동이나 뭐 임시정부의 광복군이 활약한 거나 이런 거를 여러분이 알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건 사실일까 기록일까? 일제강점기에 3.1운동, 그 다음에 열심히 했었던 임시정부, 광복군, 나중에 다 배울 거야, 알겠죠? 얘네들이 독립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 맞잖아. 이거 사실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있잖아요. 어떤 결정적이다. 그 다음에 알아야 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생각입니다. 알겠죠? 어떤 사람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사실 몰라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다 의견이 다르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요거는 사실이 아니라 무엇이냐? 바로 기록입니다. 기록. 자, 적당히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의견이 들어가 있으면 사실이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죄송합니다. 의견이 들어가 있으면 기록이고요. 전혀 여러분의 의견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거면 사실입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성내중에 온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온라인 수업 시작하는 거, 이런 거는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절대 바뀌지 않는 사실이죠.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립운동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거. 지금은 당연히 알아야겠죠. 그렇죠? 근데 1000년 뒤에는 그런 거 몰라도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은 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사실은 변하지 않고 기록은 변합니다. 여러분 요 정도는 우리가 하나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역사가 뭔지는 알았으니까 어떻게 역사를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역사책을 만드는지 요거에 대해서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보겠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일들이 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이제 여러분이랑 얘기할 때 나 어제 휴대폰 했어? 나 어제 TV 봤어? 하고 얘기할 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죠? 물론 어제 일이니까 기억하겠지. 하지만 기억이 조작됐을 수 있는 거냐.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역사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꼭 보겠습니다. 자, 봐봐. 애들끼리 얘기하다가 성내중학교 2학년 역사 선생님이 수능 전국 1등을 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능은 대학교 갈 때 치는 시험입니다. 그죠? 수능 전국 1등을 했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떻게 반응할까? 와, 대박이네. 그 사람 진짜 똑똑한가 봐. 공부 진짜 잘했나 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데 이거는 역사로서의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죠? 왜? 여러분 이제 역사 배울 거잖아요. 그치?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거짓말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역사를 배운 애들은 꼭 어떻게 여기서 반응을 해야 되느냐, 증거를 대라 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죠? 말을 할 때 이런 헛소문일 수도 있으니까 항상 증거를 대라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옛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그냥 단군 아저씨가 뭐 했을 거야 라고 마음대로 상상해서 말하면 그건 소설이지 역사가 아닙니다. 그죠? 반드시 증거를 가지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가야 되고요. 역사에서 쓰는 이 증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사료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연구할 때는 꼭 무엇을 쓰냐? 사료를 써야 됩니다. 그죠? 역사에서 연구하는 사료는 보통 어떤 것인지 세 가지입니다. 가장 쓰기 쉬운 게 바로 글로 써놓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여러분의 역사를 연구하고 싶으면 일기, 기록 이런 거 많이 써놔야 됩니다. 근데 그 기록이 없으면 이제 여러분이 썼던 물건을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물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것도 없으면 여러분이 살았던 데를 쫓아다닙니다. 학교에 오거나 집에 가거나 놀이터에 가거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문자 기록, 유물, 유적을 활용해서 여러분의 역사를 연구하는구나. 갈게요. 역사 연구에 이용하는 자료를 우리가 사료라고 부르고요. 이 사료에는 유물, 유적, 문자 기록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료를 쓴다고 했을 때 그냥 아무 사료나 다 갖고 와서 그냥 내 마음대로 써도 역사가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죠? 사료를 쓸 때는 잘 써야 되는데요. 어떻게 쓰는 게 사료를 잘 쓰는 방법이냐, 이거를 여러분이 하나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죠? 잘 쓰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OX 퀴즈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옛날 역사를 연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썼던 것 같습니다. 자, 김구는 위대한 사람이었다 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역사 연구를 위해서 김구를 나쁘게 그린 사료는 참고하지 않았다. 이거 바람직할까 아닌가 보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김구 아저씨 들어봤어요? 땡그란 안경 쓴 항상 웃으면서 사진 찍는 걸 본 적이 있을 텐데 김구 아저씨가 위대한 사람이었다. 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대단한 사람이라는 그 자세하게 알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막 김구와 관련된 책도 보고 막 인터넷 자료도 막 실컷 찾았습니다. 찾다 보니까 김구 아저씨가 대단하지 않다라고 쓴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는 거야. 근데 나는 김구 아저씨를 좋아하잖아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걸 나쁘게 쓴 사람 이야기는 다 삭제, 지워버리고 없애버렸어요. 없어버리고 좋게 쓴 이야기만 골라가지고 내가 역사책을 만들었다 하면 이거는 바람직한 연구가 아닙니다. 아니라고 하겠죠.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이랑 좀 다른 그런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증거가 있어도 여러분은 그 내용까지 다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쓰는 자료가 한 20, 80이 되고 그 다음에 아니라고 한 사람 자료가 한 20이 됐다 라고 하면은 아, 이 사람은 여러 가지 면이 있지만 그래도 대단한 사람이 맞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자, 하나 더 볼게요. 또 어떤 경우가 제가 작년에 아이유 콘서트에 갔다 왔거든요. 너무 감동을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아이유가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가수가 됐는지 너무 알고 싶어가지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BTS 활동 영상을 열심히 봤습니다. 이거 바람직한 연구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쵸? 당연히 아닙니다. 그치? 왜? 아이유를 연구하고 싶으면 뭘 봐야 돼? 아이유를 봐야지. 왜 엉뚱한 애들을 보냐고. 그죠? 자, 여러분 역사를 연구할 때는요,
그 연구에 의미가 있는 자료를 써야 됩니다. 아무 시잘데기 없는 자료를 쓰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나라 역사를 연구하는데 저 남극의 역사를 가지고 와서 연구하면 곤란하겠죠. 그쵸? 하나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이 선생님 교사 이재희의 역사를 연구하려고 여러분이 막 인터넷 찾아보다가 이 SNS에서 와 이재희 선생님 결혼했대 라고 쓴 글을 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됐느냐, 아, 이 사람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부터 이 사람의 부인, 자식들의 신상을 파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거 바람직할까 아닐까? 당연히 아닙니다. 그죠? 물론 원래 신상을 파는 건 잘못된 연구인데 그걸 떠나가지고 뭐가 문제냐, 여러분이 세상에 많은 기록들, 그 다음에 뭐 유물 유적기라 하더라도 있잖아요, 다 거짓말할 수 있고요, 사기를 칠 수 있고 왜곡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일기에다가도 거짓말 쓰는 사람은 세상에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연구를 할 때는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바로 사실인지 아닌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죠? 자, 요런 방법으로 자, 정리할 수 있죠? 자, 의미 있는 자료를 써야 되고, 자, 볼까요? 의미 있는 자료를 써야 되고, 사실인지 아닌지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문자 자료가 없으면 뭐 물건, 흔적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유물 유적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말 중요한 거, 오늘 수업에서 가장 여러분이 보고 가야 되는 게 바로, 그러면 이런 역사, 자, 역사 어떻게 연구하는지도 알았고 뭔지도 알았어. 그럼 그거 왜 배워야 되는데? 이거 여러분 알고 가야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 교과서를, 여러분한테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준 분들이 역사를 배우면 이런 게 좋다라고 하는 교과를 배워야 되는 이유를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어떤 친구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모 씨의 역사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알게 됐습니다. 그죠?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쇼핑을 굉장히 충동적으로 한대. 그래갖고 얼마 되지도 않는 월급을 다 써버린다는 거야. 그렇죠? 누군지 모르겠네. 그치? 얼마 전에는 스마트폰으로 계좌 이체를 하다가 계좌번호를 하나 틀린 사실을 알고도 돈을 이체해가지고 돈을 다 날려먹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밤에 잠도 못 잤대요. 누군지 모르겠다. 그치? 방 청소도 어지간히 싫어하나 봐요. 그래서 방이 굉장히 더럽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역사를 봤습니다. 그죠? 보고 이제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자, 그럼 여러분이 이 사람의 역사를 보고 뭘 아는 게 바로 바람직한 역사를 배우는 사람이냐, 이걸 우리가 확인을 할 겁니다. 그죠? 자, 누가 봤어? 보니까, 아, 나는 이 역사를 열심히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자, 여러분한테 물어봅시다. 자, 여러분 이런 사람 돼야 될까 말아야 될까? 자, 어떤 사람은 아, 진짜 개멋있다 라고 생각해서 돼야겠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사는 사람이 다 있냐, 난 절대 이렇게 안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이런 걸 보고서, 아,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라고 하는 나름대로 인생의 교훈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역사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자, 하나 더 볼까요? 또 어떤 사람은 반응이 달랐나 봐.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아, 나는 이 사람을 보니까, 아, 내가 이 모 씨를 아는데 얘가 왜 이렇게 사는지 역사를 보니까 알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를 역사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된 거죠.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이 왜 이럴까 라는 고민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나라 역사를 연구하다 보면 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역사의 또 다른 효과 무엇이 있느냐? 바로 지금 현재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를 알고 싶으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또 어떤 사람은 이 역사를 보니까 난 앞으로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아까랑 비슷하죠. 교훈이랑 비슷한데 미래 계획을 이제 세우는 거야. 이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안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얘는 뭐라고 생각했느냐? 내가 이 사람 실제로 안단 말이야. 내가 이 모 씨를 안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사람일 리가 없습니다. 되게 좋고 꼼꼼하고 아주 좋은 사람이란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말이야. 구라란 말이야. 그렇죠? 이거는 잘못된 역사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즉 역사를 보면서도 실제 다른 것과 비교를 하면서 비판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는 게 바로 역사의 아주 중요한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4가지 정도 확인을 했는데, 여러분 사실 이거는요 남이 여러분한테 준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왜 배워야 되는지는 여러분 각자 생각을 한 번씩 해봐야 됩니다.
저한테 물어보면요, 저는 그냥 재밌었으니까 했다 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우리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까요? 자, 여러분